자, 상단에 포켓 기능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솔리드캠의 포켓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켓으로 윤곽 가공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켓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면 2.5D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도 페이스 작업대와 같이 형상 인식 모드,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인 포켓 기능을 사용할 때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체인을 이용한 가공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 가장 외곽에 있는 외관 형상을 인식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클릭을 해도 어떤 것도 뜨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작업에서 이미 외곽 가공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앞에 이미 작업된 형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방금 전 윤곽 기능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2.5D 기반으로 형상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능으로 가공해야 될 포켓면을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면을 선택하세요 라는 안내창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쪽 면과 이쪽 면, 자, 두 개의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공구로 넘어가 보시면요. 네, 선택을 눌러주시고, 자, 공구는 아까와 똑같이 12파이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높이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피치 값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1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방법도 마찬가지로 황삭하고 나서 측벽을 가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황삭하고 나서 정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정삭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황삭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측벽은 0.3mm, 자, 바닥은 0.1mm만 남기고 황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벽 옵셋에 치수를 주면 섬 옵셋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값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좌측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어떤 보스 영상이 나와 있을 때, 자, 그 보스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보스 영상의 측벽도, 자, 여기 측벽 옵셋과 같은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당연히 별도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측벽과 바닥까지 정삭으로 모두 하겠다라는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링크를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포켓 같은 경우에는 헬리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헬리컬로 동글동글 돌면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다 보니까 헬리컬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헬리컬의 피치 값은 여기 각도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반경은 헬리컬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리드 인아웃은 없음으로 하고 계산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닫힌 구간이 없다 보니까 외곽으로 터져 있는 형상이라서 헬리컬이 생성되지 않고 직선으로 내려가는 툴 패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창을 닫아 주시고요. 이러면 설정한 영역의 포켓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또 소재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가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재 업데이트를 다시 끄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외곽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너를 보시고
반경의 모서리를 클릭해보면 오른쪽 밑에 기본적인 수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경값이 5mm라서 12파이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포켓 기능을 누르시고 안내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포켓 영역을 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로 넘어가서 자, 선택. 자, 공구는 엔드밀로 공구 10파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홀더는 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어댑터 및 홀더에서 어댑터에서 BT40 그리고 BT40의 ER척 16에 70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닫아주고 자, 확인. 자, 그리고 그 다음 가공 높이에서 자, 포켓 깊이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절입량은 3mm로 설정을 하고요. 네, 균일한 절입량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공 방법은 아까와 같이 측벽 옵셋은 0.3mm 주시고 바닥 옵셋은 0.1mm를 남깁니다. 자, 정삭은 측벽과 바닥을 동시에 가공합니다. 저장 계산을 눌러주시면 창을 닫고요. 또 하나의 포켓 가공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툴패스 잠깐 끄고요. 소재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켜보고요. 그러면 이제 외곽도 끝났고 이 안에 이제 홀을 가공을 해야 되겠네요. 자, 소재 업데이트를 다시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포켓을 누르고요. 안내창을 클릭을 하고 홀의 바닥면 두 곳을 선택을 합니다. 자, 공구는 10파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높이에서 자, Z 피치 값을 자, 3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일한 절입량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가공 방법으로 가서 자, 측벽 0.3, 자, 바닥 0.1을 입력하고 측벽 바닥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링크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가공 영역은 닫힌 포켓이라서 헬리컬을 활용해서 들어가겠죠. 자, 저장, 계산을 눌러보시면 실제 툴패스는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자, 파란색 툴패스를 보시면 이렇게 헬리컬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가공해야 되는 면보다 상면에서부터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간혹 이 값을 너무 크게 줘서 경고문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형상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도형에서 이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형상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적삭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값은 반경값이 되겠죠. 자, 반경값을 10mm로 늘리면 이렇게 길이가 너무 길다고 안내를 해주지만 그 형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최적의 값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러면 이제 안쪽도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소재 업데이트를 켜서 전체적으로 가공이 끝났죠. 자, 다시 끄고요.